워드프레스에서 글 목록이나 글, 페이지별로 각각 다른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너레이트 프레스 테마 유료 기능에 대한 두 번째 영상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유료 기능 중 하나인 엘리먼츠에서 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훅은 PHP 코드나 자바스크립트 코드, 그리고 HTML과 같은 별도의 코드를 원하는 위치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레이아웃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자 화면에서 외모의 엘리먼츠 메뉴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엘리먼츠를 추가하는데 여기서 레이아웃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레이아웃의 제목을 넣어줄 수가 있고요. 자, 이름을 레이아웃 테스트라고 정해줬고요. 아래쪽에 보면 사이드바, 푸터, 디서블 엘리먼트, 콘텐츠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룰은 우리가 여기서 설정한 레이아웃을 어디에서 보여줄지 조건을 지정하는 곳입니다.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래쪽에 항목을 보시면 굉장히 익숙한 옵션이죠. 사이드바 레이아웃을 어떻게 할지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디폴트는 테마 사용자 정의에서 선택한 기본 옵션을 그대로 따른다는 이야기고요. 아래쪽에 있는 옵션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이 레이아웃 테스트라는 엘리먼트가 적용이 된 페이지나 포스트에서는 테마 사용자 정의에서 설정한 옵션을 따르지 않고 이 엘리먼트에서 설정한 옵션을 따르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선 사이드바 설정한 옵션이 있고 푸터를 눌러보면 푸터 위젯을 기본값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위젯 개수를 결정해 줄 것인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디서블 엘리먼트에 가보면 사이트 헤더, 모바일 헤더, 탑바, 내비게이션 바, 피처 이미지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을 보여줄지 말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 보면 콘텐츠 영역을 기본값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좌우 공백이 없이 모든 영역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한정된 좌우 공간을 사용할 것인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좌우 너비를 지정을 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사이드바나 푸터, 디서블 엘리먼트, 콘텐츠 이 네 가지를 이 레이아웃 테스트라는 엘리먼트 안에 재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재정의한 옵션들을 이 디스플레이 룰스에서 원하는 페이지를 선택해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글을 하나 써놨는데 글을 선택을 하고 전체 글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작성이 되어져 있는 특정 하나의 글에 적용을 할 것인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글을 선택을 하면 이 레이아웃 테스트라고 지정을 해놓은 엘리먼트 안에서 이 사이드바, 푸터, 콘텐츠 이런 옵션들 설정값이 있을 텐데 이 설정값은 이 글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테스트로 제가 한번 현재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글을 눌러보면 좌우 사이드바가 없고 좌우 일정 너비를 갖는 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피처드 이미지인데 피처드 이미지도 위에 나오고 있죠. 자, 만약에 이 레이아웃 테스트에 적용을 받는다고 하면 컨텐츠에서 우선 지금 기본값을 사용하고 있는데 풀 위스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디서블 엘리먼트에서 피처드 이미지를 보여주지 않는 걸로 지정을 하고 자, 프라이머리 내비게이션도 여기서는 보이지 않게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볼 수 있게요. 그리고 사이드바는 지금은 기본값이기 때문에 사이드바가 없는데 오른쪽에 사이드바가 나타나도록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그 사이드바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컨텐츠 영역이 줄어들 거예요. 우측으로 밀릴 겁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레이아웃 테스트라는 이 레이아웃 엘리먼트는 좀 전에 우리가 본 이 글에 적용이 될 거예요. 이 위쪽에 가볍고 빠른 워드프레스 테마에서 게시판 나온 이 부분이 내비게이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피처드 이미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약간의 음영이 보이는 좌우 한정된 영역에서 컨텐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풀 위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구분이 아마 사라질 겁니다. 한번 세로 고침을 해볼게요. 자, 세로 고침을 하니까 일단 지금 오른쪽에 우리가 풀 위스를 다 사용하고 오른쪽에 지금 사이드바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영역이 빈 거예요. 지금 사이드바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이 설명을 드리고 바로 사이드바를 추가해서 여기 나타난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위쪽에 내비게이션 바가 없어졌죠? 바로 제목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있던 특성 이미지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풀 위스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패딩이 없이, 안쪽에 여백이 없이, 내부 여백이 없이 좌우를 모두 다 사용한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사이드바를 한번 만들어서 실제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용자 정의하기에 위젯을 가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젯을 가서 지금 오른쪽에 사이드바 영역이 있죠? 오른쪽 사이드바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사이드바가 안 나타나는데, 여기에 아무거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미디어 라이브러리에서 있는 이미지가 있으면 이 아이콘 하나 선택을 해서 넣어보고요. 오른쪽에 사이드바 이렇게 나타났죠? 자, 이 사이드바 영역이 원래 없었는데 이 글에서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일단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사이드바가 일단은 나타났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방금 만든 이 레이아웃 테스트라는 엘리먼트, 요 레이아웃 테스트라는 엘리먼트가 요 글에 적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레이아웃 테스트의 내용을 변경을 하면 저 글에 있는 옵션들도 변경이 될 거예요. 지금 컨텐츠 사이드바로 되어 있는데 사이드바 컨텐츠로 하면은 두 개의 위치가 바뀌겠죠. 업데이트를 하고 새로 고침을 하면, 자, 왼쪽으로 바뀌었죠. 근데 이미지가 없어졌죠. 그 이유는 이쪽에 있는 사이드바는 레프트 사이드바고 반대쪽에 있는 사이드바는 라이트 사이드바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뭔가 나타나게 하려면 좀 전에 똑같이 사용자 정의하기에 위젯을 들어가서 레프트 사이드바에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 뭔가를 하나 넣어줘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비슷하게 다른 아이콘을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해주면 이렇게 왼쪽 사이드바에 나타난 걸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콘텐츠 영역이 풀 위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가 안 좋은데, 만약에 이걸 콘텐츠 위스를 줄이면, 800으로 줄이면 어떻게 되나 보죠. 자, 콘텐츠 영역이 줄었죠. 콘텐츠 영역은 이 글 영역과 이 사이드바 영역을 합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전체 이 두 개를 합친 좌우 길이가 800픽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이 걸린 좌우 너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레이아웃 설명을 이 정도 해드렸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용자 정의에서 사이트 전체적으로 설정해 놓은 부분을 내가 어떤 판매를 위한 상세 페이지를 만든다거나 이메일 수집을 위한 랜딩 페이지를 만들 때 테마와 관계없이 원하는 대로 레이아웃을 수정하기 위해서 이 레이아웃 엘리먼트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엘리먼트 중에서 헤더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